네. 제가 처음부터 작업했던 내역들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눈금자라든지 아니면 도형의 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수업 시간에 놓쳤거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셨던 부분들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들은 저희 사이트에서 Q&A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답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게시판 상에다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첫 시간에 저희가 만들었던 조립 구조물 있죠? 예, 저도 딱히 명칭을 뭐라고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 조립 구조물을 먼저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통을 한번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눈금자 역시 같이 바닥에다 대충 놓습니다. 네, 그러면은 눈금자를 기준으로 원통이 배치가 되어 있는 정보가 나타나죠. 그렇죠? 지금 눈금자는 어떤 모드로 되어 있나요? 어떤 옵션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나요? 눈금자의 옵션은 중간점과 끝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모드는 끝점 모드입니다. 왜 끝점 모드냐면은 우선 이 원통을 이 눈금자의 원점에서 처음에 닿는 이 지점 있죠? 요 좌표라고 하는데 이 좌표점과 Y축을 봤을 때 볼까요? Y축. 예.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X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Y, X. 좀 더 잘 보려면은 평면도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평면도로 볼까요? 이렇게. 예, 평면도로 보면은 이렇게. 예. 다시 Y 그리고 X. 그렇죠? 이게 지금 Y와 X에 대한 좌표 평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눈금자의 원점 있죠. 요 원점을 기준으로 요 도형이 처음에 닿는 이 부분까지의 Y의 거리가 5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 닿는 X의 거리가 4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눈금자 현재 끝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끝점을 기준으로 이 도형과 요 끝점을 시킨 다음에 작업을 해주면은 뭔가 설정을 한다 아니 뭔가 치수를 잰다든지 아니면은 도형을 배치시킨다든지 이런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여기를 0으로 바꾸고 여기도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형이 이동을 해서 현재 눈금자의 원점으로 이동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Z축도 0이 됩니다. Z축. 예, 여기까지 다 되셨죠. 예, 그러면은 이제 중간점 사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에다가 살짝 올려놓으면은 중간점 사용이라고 나오죠. 이 모드가 현재 중간점 사용이 아니라 이거를 클릭하면은 중간점 사용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중간점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도형에 대한 중간점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점을 기준으로 이 원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거리를 만약에 다 0으로 바꾸면은 이 도형의 입체 도형의 중간 지점 있죠? 이 입체 도형의 중간 지점이 이 눈금자의 원점과 일치가 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0으로 바꾸고 여기도 0으로 바꾸고 여기도 0으로 바꾸면 예, 일치가 되죠. 예, 여기까지 되면은
눈금자의 중점과 눈금자의 원점과 아이고 예, 눈금자의 원점과 그 다음에 도형의 중점이 서로 일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취소를 해서 예, 끝점과 매치시켜준 위치로 다시 이동을 시켜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높이는 4였죠. 4로 바꿔주고 예, 지금 중간점이니까 이동을 했을 때에 중간점이니까 도형의 크기를 변경했을 때에 그러니까 도형의 중점을 기준으로 크기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끝점을 중심으로 크기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끝점을 기준으로 도형의 사이즈를 변경시켜 주는 게 더 좋겠죠. 다시 명령을 취소하고 여기를 끝점 사용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4로 바꿔주면은 네,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 도형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도형을 복사를 해서 다시 붙여넣습니다. 네, 붙여놓은 다음에 이 도형을 역시 이동을 시켜줘서 왼쪽에 있는 원통과 오른쪽에 있는 원통이 서로 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Y축과의 원점과의 거리는 0이니까 이 도형이 현재 Y축과 접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도형 역시 X축과는 20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도형의 지름 역시 20이죠. 그러니까 둘이 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하나 더 갖다 놓겠습니다. 상자를 대충 갖다 놓고 이 상자가 높이가 지금 Y축과 높이가 1로 떨어져 있죠. 1을 0으로 바꾸고 그리고 위치가 X축의 위치와 그 다음에 눈금자의 원점과의 거리가 10이니까 정확하게 중간에 떨어져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아니면 중간점 사용으로 도형의 위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 그렇죠? 20이 전체 도형의 넓이가 가로가 40이니까 중간점 20 맞죠? 예, 정확히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4로 바꿔줍니다. 예, 여기까지 됐죠? 이 전체를 하나로 잡은 다음에 그룹 만들기 있죠? 그룹 만들기를 만들어 주시면은 전체 도형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원통을 가져다 놓고 기둥을 하나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구멍을 만들어줬죠. 예, 그러면 구멍을 만들어줬으니까 얘는 지금 끝점 사용 상태에서 바꾸게 되면은 요 끝으로 다 사이즈가 변경이 될 거예요. 일단 우리가 끝점 사용으로 해서 사이즈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5로 바꾸고 5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럼 가로 5, 세로 5. 그래서 지름이 5인 원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름이 5고 높이는 20입니다. 그럼 이 원통을 다시 이 도형에 원이 있었을 때 중간 지점에다 맞춰주면 좋겠죠. 먼저 이 원 기둥에, 그러니까 고체 원 기둥은 제가 이 치수를 변경해서 눈금자의 치수를 변경해서 배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홀은 여기 보시면 정렬이란 옵션이 있습니다. 정렬을 가지고선 배치시킨 다음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도형에 맞춰져 있는 눈금자를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그리고 도형에 있는 눈금자의 원점을 한번 클릭하면은 이쪽 축과 이쪽 축 기준으로 나타냈던 정보가 이쪽 축과 이쪽 축 기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여기 축과 여기 축으로 나타나게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이쪽 축과 이쪽 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좌표 평면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는 X축과 Y축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절대축입니다. 근데 이 팅커캐드라는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는 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좌표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형을 움직여서 여기 가운데다 갖다 놔야겠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간점을 사용해서 위치시키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중간점으로 바꿔주고 위치를 10 그리고 높이를 10으로 바꿔주면은 이 합쳐지기 전에 있던 원의 중심과 이 도형의 원의 중심이 서로 동심이 되는 동심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치가 다 배치가 됐으니까 이 원 기둥을 다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나타나는데 이 원 기둥을 가지고서 우리는 홀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쉐이프에서 솔리드와 구멍 옵션 있죠. 구멍으로 바꿔주면은 투명한 원통이 됩니다. 이 투명한 원통을 하나로 합쳐주면은 구멍이 뚫리게 되죠. 예. 그리고 이 솔리드, 이 고체 형태의 입체 구조물을 우리는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꾸면은 지금 현재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서로 합쳐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을 해제한 다음에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동심을 맞춰서 정렬로 배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렬 기준입니다. 정렬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렬 기준을 맞춰주기가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 모델을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 보면 편집 잠금이라고 있습니다. 편집 잠금을 해주겠습니다. 편집 잠금을 하게 되면은 크기, 위치를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죠. 예,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원통도 Shift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럼 두 가지 같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렬이라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죠. 옵션이.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뭔가 점이 옆에 다 뜨게 되죠. 그렇죠? 이 점을 맞추면은 이 원통이 여기에 서로 매치가 됩니다. 여기 맞추면은 중간에 매치가 되고 여기 맞추면 끝에 매치가 되고 그리고 Z축으로도 역시 점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X축으로도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Y축으로도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Y축과 X축 둘 다 점을 맞춰주면은 동심이 되겠죠. 우선 여기다가 한번 클릭을 해주고 Y축에 여기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를 넣지 않고도 쉽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렬이 됐으니까 다시 바닥을 클릭을 해준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편집을 잠궜던 이 도형을 클릭해 준 다음에 편집 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시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 투명 도형의 사이즈를 우리가 6으로 변경해 줘야 되잖아요. 6으로 변경을 해 줘야지 나중에 모델링을 뽑았을 때에 그 3D 프린터에서 수축과 팽창과 같은 공차를 우리가 감안해서 뽑아줘야지 뽑고 난 이후에 조립이 쉽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간점 사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편집을 해주면은 위치가 이동되지 않고 사이즈를 바꿀 수 있습니다. 6으로 바꿔주고 6으로 바꿔줍니다. 예, 그러면은 다 됐죠. 여기를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그룹을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구조물의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형을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붙여 놓으면은 똑같은 구조물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구조물을 우리가 눈금자로 끝점 사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떠 있는지 높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높이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0이니까 이 두께가 4인 구조물을 맞춰서 조립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여기다가 4를 입력해 주시면은 높이가 뜨죠. 그렇게 되면 마치 우리가 조립한 상태의 구조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두 개가 하나로 보이니까 이 구조물을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두 개의 구조물이 서로 조립된 것처럼 보이게 되죠. 예. 이게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수업 내용이고요. 이걸 하시면서 모르시는 내용이나 질문 사항들은 저희 사이트에다가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